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돈, 그것이 진짜 돈일까요? 은행 앱 속 숫자, 월급날 찍히는 금액, 지갑 속 지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화폐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치밀한 도둑질입니다. 정부는 절대 정직하게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도 모르게 돈을 찍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주머니 속 돈은 희석되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은화의 은 함량을 줄여 재정을 메웠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은화였지만 내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었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쟁 배상금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수레에 가득 지폐를 실어야 했습니다. 국민은 가진 돈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생존을 위해 외화와 물물 교환에 의존했습니다. 짐바브웨는 또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 무책임한 정책과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한때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빵 한 덩이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짐바브웨 국민은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와 외국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국가의 약속은 쓰러졌고 국민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스리랑카가 있었습니다. 2022년 국가는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국민은 기름과 쌀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지만 권력자는 언제나 같은 해법을 내놓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IMF 위기 당시 국민은 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국가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화폐는 무너졌고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은행이 구제받았지만 시민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에서는 정부가 예금을 동결했습니다. 은행에 맡긴 돈이 내 돈이 아니었던 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는 무제한 돈을 풀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폭등했지만 서민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역사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법정화폐는 위기 앞에서 언제나 시민을 가장 먼저 배신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인류는 오래전부터 희소성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금이었습니다. 금은 권력자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고 수천 년 동안 신뢰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겁고 이동하기 어렵고 분할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지폐가 등장했습니다. 지폐는 금과 교환된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화폐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배신의 역사에 대한 대답으로 태어났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단순히 디지털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약속을 코드로 새겼습니다. 발행량은 단 2100만 개. 누구도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창시자 사토시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코드로 지켜낸 약속, 수학적 희소성입니다. 그 희소성을 지켜내는 장치가 바로 작업 증명입니다. 수많은 컴퓨터가 전기를 소모하며 정직을 증명합니다. 누군가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을 써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장벽. 이 덕분에 비트코인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설계는 더 치밀합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 보상은 절반으로 줄고 공급은 줄어들며
희소성은 강화됩니다. 금은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면 공급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코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희소성. 이것이 바로 디지털금의 진짜 힘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맞습니다. 하루에도 가격은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금도 한때 그랬습니다. 금이 통화가 되기 전 지역마다 가치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였고 변동성은 줄었습니다. 이미 기관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질적 희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제한 발행되는 지폐야말로 더 불안정합니다. 오늘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일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은행 앱이 닫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프로스의 시민들은 실제로 그 일을 겪었습니다. 예금은 동결되었고 돈은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터키 리라가 폭락했을 때, 아르헨티나 페소가 무너졌을 때 시민들은 비트코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눈덩이 같은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200%가 넘는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언제나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릅니다. 우리의 노동은 희석되고 우리의 시간은 도둑맞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다시 보겠습니다. 금은 여전히 귀하지만 중앙화된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은행, 금고, 국가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위에 존재합니다.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누구도 검열할 수 없고 동결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십시오.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통제입니다. 당신의 거래 내역, 소비 습관, 송금 대상까지 모두 기록되고 규제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검열을 거부하고 거래를 차단하지 않으며 누구도 계좌를 동결할 수 없는 화폐. 이것이 바로 디지털 금의 혁명적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디지털 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은 권력의 도둑질에서 자유로워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점점 가난해집니다. 미래의 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눈앞에 있는 지폐와 통장의 숫자는 겉으로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전은 착시일 뿐입니다. 내일이 되면 더 적은 물건을 살 수 있고 10년 뒤에는 절반조차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흔들리지 않는 수학적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2100만 개라는 절대적 한계. 그 진실을 가진 자만이 미래의 자유와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